안녕하세요.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오일장 구독자 여러분, 저는 스마트튜브 김학년 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도 부동산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2021년도 시장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50년 아파트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이 시세가 상승했던 해가 2021년도였었고요. 단기간에 원체 시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간 올라간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2022년도에 시세가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2022년도 하반기 딱 4달 동안에 지난 5년 동안에 올라간 것들이 거의 다 내려갈 정도로 급락을 했는데, 상승과 하락이 단기간에 있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의 유일한 세대가 아니었나, 저희가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전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세 가격을 지불했는데 2년 후에 재계약을 할 때 내가 지불한 금액보다 전세 금액이 하락해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그 하락한 부분들을 돌려주는 것들을 보통 역전세라고 합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없었고요. 2023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2021년도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좀 특이한 해였어요. 전세랑 매매가가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그렇고 전세 가격도 그렇고 너무 특이하게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계약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대부분 다 역전세를 맞았을 것 같고요. 집주인들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만 지금 살짝 좀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어서, 그러니까 2021년도 하반기 때 계약하셨던 분들까지 아마 이제 재계약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줘야 될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한테 전달해 주는 것들을 보통 역월세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2023년도 한시적으로만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깡통전세인데요. 깡통전세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매매가가 있는데 전세 보증금하고 집주인이 그 집을 살 때 받았던 대출 금액을 합치게 되면은 매매가보다 높은 겁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100%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이 물건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미리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웬만하면 그런 집들은 임차로라도 계약을 안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는 것들이고요. 세입자라 하더라도 저는 그 주택에 대한 매매 시세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 등기부등본을 뜯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얼마큼 대출을 받았는지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전세 보증금 혹은 월세 보증금을 좀 더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게 깡통 전세가 될지 안 될지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깡통 전세 수준이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은 제가 24년 동안 연구원 활동을 하는데 매년 받고 지금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답은 똑같았어요. 그냥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의 90% 이상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특히 아파트를 매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으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1년을 거주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잘 샀다 하더라도 내가 샀는데 올라갈 수 있고요, 샀는데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의 전망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수요라고 하는 것이 몰릴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10년 정도 장기 텀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명확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많이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지금 하락한 거 이상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이 충분히 다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강남구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많이 빠졌는데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들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다만 대부분 중산층 이하 계층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과 그런 아파트가 내가 가진 경제력보다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가격은 좀 싸지만 미래 가격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과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노리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 주변에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에 신도시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또 조정이 돼서 거의 분양가 수준으로 물건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시세가 빠졌기 때문에 거의 분양가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는 시세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많은 단지들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기반시설도 좋아지고 살만한 입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경제력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 주변에 있는 신도시를 좀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력이 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 포함해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을 텐데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마 산 가격보다는 대부분은 다 2배 이상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텀을 가지고 지금 구입하셔도 된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 때 이 물건들을 살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물건들이 팔릴 만한 건지 살 만한 것인지 분석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요. 특히 아파트라고 하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서 이 아파트랑 일자리랑 출퇴근하기 편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강남구 서초구에 제일 많아요. 거기에 일자리가 120만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은 데가 종로구 중구고요. 여의도, 영등포, 이런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쪽에 좀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 편대라고 하는데 요 삼각 편대 근처에 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들은 공통적인 부분들이고요. 또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이들의 학교 접근성과 학원과까지 갖춰주게 되면은 거의 완벽한 입지가 되는 것들이죠. 그 입지가 강남이고 목동이고 노원구 중계동이고 이런 입지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새 아파트가 아니라 구축이라 하더라도 절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되면은 그때그때 들어가셔도 좋겠다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업시설을 보셔야 되는데, 상업시설이 옛날처럼 그렇게 막 강남역이라든지 명동이라든지 이런 상업시설이 아니라, 남편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갔잖아요. 주부님들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휴식을 취해야 될 공간들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예를 말씀드리면은 스타벅스 같은 데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상업지역 내에 스타벅스가 있을 만한 상권이면은 그 상업시설로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어떤 지역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는 논리거든요. 그렇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한 다음에 도전할 만한 그런 주택들을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라고 늘 마음가짐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는 그냥 내 집 마련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임차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55세부터 65세에 보통 은퇴들을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먹고 살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라에서 나온 국민연금으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은 참 좋겠지만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의 연금을 보태게 되면은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정도 보탤 수 있다면 주택연금입니다. 그럼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이 한 채 있어야 되거든요. 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평생 그냥 사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이죠. 이왕이면은 연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주택, 더 좋은 상품들로 기회가 될 때마다 갈아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입지, 좋은 상품으로 늘 좀 무리해서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영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회식 한번 덜 하고 여행 한번 덜 갈 정도로 조금 더 좋은 걸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야지 내가 은퇴한 다음에 조금 편하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어떻게 집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간단한 팁들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대 오일장 유튜브 구독,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만큼은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신 분들은 더 좋은 지역, 좋은 아파트로 빨리빨리 갈아타실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고요.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